예, 안녕하십니까. 예, 렉스터디 행정학 경찰학 전임 이정훈입니다. 오늘 9회차 문제 어떠셨나요? 오늘 문제는 행정 책임, 행정 통제, 개혁, 그리고 지방자치 문제로 구성되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방자치 문제가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계략적인 점수 분포를 알아보면 평균은 88.69점입니다. 그리고 100점은 본원에서 4분이 맞으셨어요. 상위 30% 점수는 95점이고요. 95점이 36.36%까지 내려가요. 오케이? 되셨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문제의 기준은 정답률이 75% 이하 문제들이에요. 문제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정답률 75%인 문제가 4문제나 돼요. 그래서 이걸 넣을까 뺄까 하다가 제가 좀 부담되긴 하지만 제가 부담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해설 강의 유튜브 올리게 되면 바로 시간 보고 해설 강의 시작하는 그 문제의 해설을 시작하는 시간을 댓글에 달아놔요. 그걸 터치하시면 바로 그 문제 해설 시간 문제로 가니까 그렇게 한번 다 듣기 부담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그럼 그래서 오늘 살펴볼 문제들은 7번, 10번, 14번, 23번, 24번, 27번, 33번, 40번이에요. 8문제나 되죠? 예, 마음은 급하지만 차분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번 볼게요. 자, 7번.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죠. 이건 조문 문제라서 조문을 보시면 제가 조문을 다 다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문제는 18년 행정사 문제예요. 행정사 문제가 오지선 따라서 제가 선지 하나를 빼고 사지선다로 만든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선지 1번 권고, 의견 표명, 감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랑 51조 규정 내용이죠. 맞아요. 고충 민원의 처리와 그에 관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국민권익의 설치 목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패방지법 제1조 규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죠. 이거는 법 제12조 19호. 오케이, 조문 달아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이게 틀린데 일단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법 제32조 1항 규정 내용이고요. 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일을 하는데, 그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근데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에 관한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처리라든가 아니면 행정제도 개선 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위가 다를 뿐이지 직속기관은 아닌 거죠. 직속기관은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죠? 사무처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사무처를 주는 거죠. 이거는 부패방지법 23조 1항 내용입니다. 오케이, 조문 달아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의 정답률은 65%예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으로 3번을 20%의 분들이 찾으셨는데 아마도 부패방지법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분을 아마 조금, 우린 부패방지법 되게 많이 보잖아요. 경찰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덜 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어도 기출에서 출제된 법조문들, 좋은 문제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좀 적게 나오는 경향이긴 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에 나와 있는 법조문들은 한번 숙지하고 가자. 그렇게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 문제는 10번입니다. 자, 10번.
미국의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일단 발문도 문제예요. 미국의 행정개혁과 관련하래요. 미국 거예요, 미국 거. 오케이? 그래서 가로를 한번, 보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에서 제안한 정보 재창조의 기본 원칙은 리인벤팅 거버먼트죠. 리인벤팅 거버먼트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날까요? 개불러 생각나죠. 그쵸? 관료적 문서주의 제거, 고객 우선주의, 성과 산출을 위한 권한임, 기본 원칙으로의 복귀 등이다. 이거는 일단 미국 거니까 1, 2번을 볼까요? 얘는 영국 거예요. 이거 뒤에 영문이 제가 검토하면서 제대로 못 봤는데 마켓 테스팅이에요. TING. 오케이? 됐죠? 이건 영국 거잖아요. 영국 대처리즘 이후에 자유주의에 기반한 작은 정부 LO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브라운로 위원회, 얘는 뭐예요? 1937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맞죠?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를 소집을 하죠. 만들죠. 설치를 하죠. 그래서 뭐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뭔가요? 이 위원회에서 나왔던 게 귤릭이죠. 귤릭. 최고 관리층이 담당해야 할 총괄 기능으로서 포스트 코브를 얘기했었죠. 이거까지. 그쵸? 그럼 이거는 일단 아니죠. 37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면 NPR이 되는 건데, NPR에 대해서 제가 해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둘 다 그냥 NPM에 기반해서 행정개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NPM에 기반해서 행정개혁을 하게 되면 뭐예요?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약간 미국식 NPM이랑 영국식 NPM이 좀 달라요. 미국식 NPM, 일단 영국식 NPM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자유주의와 신관리주의로 대표되고요. 그리고 영유연방 국가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서 했던 개혁이고요. 미국식 NPM은 일단 신자유주의, 신관리주의도 맞지만 거기 볼런테어리즘이라고 해서 공동체주의가 들어가요. 오스본 게블러의 리인벤팅 거버먼트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데 구분해서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그거는 약간 주관식 문제 같아요. 그래서 NPM을 다르다는 건 알고 있고 시험에서는 구분해서 출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시장성 테스트가 뭔지는 아시죠? 한번 볼까요? 대충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니까.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일단 정부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정부 필요한 업무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래서 필요 없어? 그럼 폐지해 버리죠. 필요해. 그러면 이걸 반드시 정부가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마켓 테스팅의 과정이에요. 정부가 해야 해? 물어보는 거죠. 정부가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민간 영역에 맡기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민영화죠. 그럼 정부가 해야 해. 그럼 정부가 해야 하면 정부가 꼭 직접 해야 하니? 물어봐요. 직접 해야 해. 직접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민간 위탁을 하는 거죠. 계약 방식을 통해서. 오케이? 그리고 직접 해야 되면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은 없니? 그래서 뭐 공개를 한다든가 책임 운영 기관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부 조직 구조라든가 정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장성 테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넥스트 스텝은 쉽게 얘기하면 에이전시 만드는 거예요. 에이전시. 우리가 얘기하는 책임 운영 기관 만드는 거. 오케이? 되셨나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오시면 되겠고요. 1층으로. 일단 이 문제는 이것도 씹어는 행정사 문제예요. 행정사 문제들이 조금 익숙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답률이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정답률은 75%이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은 3번이었어요. 위에 두 개는 영국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추론해 봅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 문제가 14번 문제죠. 14번 문제는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14번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4번 문제는 이것도 행정사 문제예요. 19는 행정사 문제고 오지선다기 때문에 가나다라 그만 바꾼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됐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 대한 그 이론적 논의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뉘죠. 여기 나오죠. 고유건설, 지방건설, 전례건설, 국건설, 그리고 제도부장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통설이라고 말하기 조금, 왜냐하면 통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이론이 없다는 거라서. 근데 일단은 제도부장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통설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거고. 그리고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 대한 다음 설명이 옳은 것이죠. 옳은 것입니다. 보기 가. 고유건설, 지방건설에서 자치권은 국가와 관계없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의 인권으로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리로 본다. 맞죠? 그건 그냥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리예요. 그래서 여기 고유건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입법, 사법, 행정 3부 이외 4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일단은 고유건설은 고유건설의 역사적 역사적 배경을 보면 프랑스 혁명기의 국권,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죠. 왕의 권력, 국가의 권력, 국권과 구별되는 지방권을 국권과 구별되는 지방권을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참고로 국권과 구분되는 자치권, 지방권. 오케이, 됐죠? 맞아요. 전례건설, 국건설에서 자치권은 주권적 통일국가의 통치구조 일환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국법으로부터 부여된 권리로 본다. 쉽게 얘기하면 법이 인정해준 권리란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는 19세기 후반 독일의 독일 공법학자들이 이런 주장들을 했었죠. 그리고 제도적 보장설은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법으로 보장해주는 거죠. 법으로 보장해주는데 그냥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예요.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 제도가 보장된다고 본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 제도는 지방자치 제도 자체는 존재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운영되어지는 것은 구체적인 입법적 사항일 수 있으나 지방자치 제도는 그냥 존재한다고. 이게 제도 보장설입니다. 제도적 보장설입니다. 오케이? 맞아요. 고유건설은 주로 헤겔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공법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거는 아까 나 설명드려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전례건설, 국건설에 대한 설명이죠.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생각건데 주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유건설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거라고. 물론 그것도 주장일 수 있겠으나 이론화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프랑스 혁명기 국권과 구분되는 자치권으로서 지방권으로서 맞죠? 국권과 구별되는 지방권으로 주장된 거고, 이거는 전례권 국건설은 이론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기만 갈까요? 제도 보장설에서 보장은 지방자치 제도의 그러니까 지방의 제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헌법이 있는 이상은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 존립을 계속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지방자치법에서 이럴 일은 없겠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원래는 있죠. 우리 제주도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법, 그쵸? 되게 법령이 길어서 어떤 건지는 알죠.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보면 원래 우리가 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중층제로 되어 있는데 단층제가 되어 있잖아요. 단층제로 바꿨잖아요. 단층화하였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하지만 헌법에 지방자치 제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제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케이? 되셨죠? 맞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4개입니다. 예, 4개를 골라주신 분들은 75%세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은 3개예요. 20%의 분들이 3개를 골라주셨는데 하나가 틀린다고 생각됐던 거죠. 아마 마가 낯설은 보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 대해서는 고유건설, 전례건설, 제도적 보장설이 있다. 오케이? 제도적 보장설은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그 제도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법률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는 23번이에요. 23번은 3페이지에 있어요. 23번. 자, 23번 가겠습니다. 재정 수입 측면에서 지방세의 세원이 특정 지역에 편제되어 있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된 지방세의 원칙은, 발문도 문제예요. 재정 수입 측면에서 이 내용과 관련된 지방세의 원칙이래요.
이거는 제가 몇 페이지일까요? 해설 3페이지죠. 해설 3페이지에 지방세의 원칙표를 제가 달아드렸죠. 거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재정 수입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 부담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징세 그러니까 그 돈을 걷는 징세 행정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재정 수입 측면에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받아들여지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답률이 75%인데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죠. 보편성의 법칙. 재정 수입 측면. 그럼 얘는 뭐예요? 거의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얘는 주민 부담 측면이잖아요. 분류가 다르죠? 주민 부담 측면인 거죠. 오케이, 되셨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문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5년 서울시 7급 문제입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그 다음 바로 밑에 거 24번이에요. 이 문제 지역적이죠. 단순 암기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이런 문제 나온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런 유의 문제가 14년도 경감보에서 한번 나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의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또 이것도 3페이지 표에 잘 나름 있는 사실 말씀드리면 어떤 선생님 책에서 따온 거죠. 원용한 거죠. 원용한 거 다뤄뒀으니까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고 최대한 이해가 될까요? 하여튼 최대한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마지막에 외워서 들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을 볼 거예요. 일단은 발본을 읽어볼게요. 24번 다음 중 특별 광역시세로만 짝지어진 것은 24번은 16년 서울시 7급 문제예요. 16년 서울시 7급 문제. 일단 그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주민세 잠시만요. 강아지가 또 짖어요. 석이 학교가 또 짖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뭐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레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역시 특별시 세이기도 하면서 시도세이기도 하면서 뭐 시군세이기도 하면서 자치구세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거법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왜냐하면 보면 아시겠지만 특별시 광역시세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는 적은 것을 외워서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닌 것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등록면허세랑 재산세가 특별시 광역시세에 해당하지 않아요. 등록면허세랑 재산세가 특별시 광역시세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달을 지우죠. 그 다음에 R을 지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예, 이거는 뭐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는데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할 부분 끝까지 이해하시고 안 되는 부분들 마지막에 뭐 이거 두 문자 따는 것도 저는 잘 못하겠어서 하여튼 본인만의 방법으로 암기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되셨죠? 이 문제의 정답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예요. 그리고 그 매력적인 오답은 1번이고 25%의 분들께서 1번을 골라주셨는데 아마도 이거는 뭐 단순 암기니까 암기가 조금 지금 상황에서 암기가 조금 덜 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문제는 27번 문제죠. 27번 문제. 지방교부세 문제가 올해 경정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방교부세 문제들을 좀 몇 문제 넣었어요. 자, 27번.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 문제고 개수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7번은 15년 행정사랑 15년 지방직 7급의 선지들을 제가 모아서 그래서 박스 문제로 만든 겁니다. 되셨나요? 하나씩 볼까요? 보기 가,復興 보조금 제도와 함께 지방 재정 제도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맞죠? 맞아요. 지방 재정 조정 제도가 뭐예요? 지방이 국가와 지방 간 혹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불균형성 있잖아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얘기죠. 오케이? 되셨나요? 그리고
나 지방교부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내국세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법정화되어 있다. 일단 내국세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법정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방세는 아니에요. 그죠? 조세는 아니잖아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그렇죠?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일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그런 재원인 거죠. 오케이? 됐어요.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방세가 아니다. 보기 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의 조정은 가능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 균형 기능은 미흡하다. 없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장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재정 불균형의 해소와 완화와 수평적 재정 불균형의 완화를 추구하는데 특히 수평적 재정 불균형의 완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흡한 건 맞아요. 없다는 거는 틀려요. 없다는 건 틀린데 미흡하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자립도 향상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뭔가요? 재정 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자체 수입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체 수입은 뭐가 있어요? 지방세라든가 세액 수입,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지방채를 뺀 자체 수입의 비율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일반회계 예산에 교부세가 들어가죠. 그렇죠. 지방교부세 들어가다 보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방교부세가 재정 자립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재정 자립도 식은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7조 2항 2호에 나와 있어요. 그건 제가 다른 문제 해설에 달아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되셨나요? 분모에 들어간다고요. 지방교부세가.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주도에는 분모와 분자에 둘 다 들어가겠죠. 오케이? 재정 자주도는 뭐예요?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자체 수입과 자주재원을 포함한 금액인데, 자주재원에는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재정 자립도가 향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정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향상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 현행 제도상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하고 있다.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재정력 지수, 미안해요. 재정력 지수가 뭐냐 하면 기준 재정 수요액 분의 기준 재정 수입액.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필요한 돈이 분모가 되는 거고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돈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보다 떨어지는 애들. 그런 자치단체에 지방 보통 교부세를 이제 교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부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랑 경기도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거의 출처는 지방지정 상무부라는 사이트에 보면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까지 못 찾았다가 오늘 아침에 찾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 보통교부세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게 서울시랑 경기도가 있더라고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상 이게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근데 재정자립도는 죄송해요. 재정력 지수는 매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해 걸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조금 무리한 문제이고요. 아마 이렇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무리한 보기인 것 같고, 하여튼 기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달아놓은 거고, 현행 제도상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죠. 그죠? 오케이? 존재하고 있어요. 서울시, 경기도. 아는 것은 두 개이지요. 두 개를 골라주신 분들은 45%세요. 매력적인 오답은 3번이고 55%의 분들이 3개라고 옳지 않은 것이 3개라고 보셨어요. 아마도 다해서 걸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기의 취지는 수직적 재정 균형 기능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맞는 보기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낚으려고 앞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의 조정은 가능하나,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좀 혼돈이 오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되셨나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33번 문제죠. 33번은
잘려있네요.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시험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보이죠? 4페이지 이렇게. 자, 지방 공기업의 유형 중 지방 직영기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문을 읽어보면 지방 공기업의 유형 중 지방 직영기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문제는 역시 행정사 문제예요. 여러분 행정사 문제들 왜 넣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행정사 문제를 넣었던 이유는 행정사 문제가 그 지문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의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랑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다른 시험보다는. 그래서 넣은 거니까 조금 어색하더라도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17년 행정사, 19년 행정사 문제를 문제에 있는 선지들을 섞어서 박스형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예, 보기 가부터 가볼까요? 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 행정기관의 형태로 설립하여 경영한다. 맞아요. 이게 지방직영기업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건 지방공기업법 5조 규정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일반 회계와 별도로 예산의 심의 확정에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일단 기업 특별회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회계는 지방의회 심의 의결이 필요 없나요? 의결이 필요 없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죠? 특별회계도 역시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에요. 제가 조문 달아드렸죠. 지방자치법.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영기업의 직원은 대부분 민간인 신분이다. 아니죠. 행정기관 형태라잖아요. 행정기관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공기업법 10조의 2 보면 뭐 직영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별정직을 따로 별정직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직영기업 공무원에 대한 전문 직렬을 둘 수 있다. 직렬을 새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유추가 가능하죠.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는 지방공기업법 6조입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상소사업, 하소사업, 공영개발, 지역개발 기금 등이 지방직영기업에 속하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얘는 옳은 것은 3개이죠? 옳은 것은 3개입니다. 되셨죠? 잘 따라오시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문제의 정답률은 60%시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1번이에요. 20%의 분들이 옳은 것이 2개라고 보셨어요. 이유를 한번 볼까요? 아마도 지방직영기업 자체가 좀 낯설으실 수 있고요. 일단 조문이기 때문에 조문을 많이 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조문을 많이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지방직영기업이 아직 우리 쪽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적어도 여기 출제되어 있는 조문들만이라도 한번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40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론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대부분 주민 참여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고, 주민 소환이 가장 최근에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소환 문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민 참여 문제들은 많이, 계속 나왔으니까 다른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본다면, 첫째로 지방 재정 파트가 우리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재정을 배제하고 본다면, 뭐, 주민의 권리, 아니면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가 하는 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이 지방자치법 169조부터 172조까지에 나와 있는 중앙과 지방 간의, 분쟁, 조정,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이긴 해요. 오케이? 되셨나요? 그리고 참고로,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잖아요. 그래갖고 내년 1월 13일 시행이 돼요. 제가 이걸 혹시 시간 되면 말씀드리려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유를 제가 뽑아왔는데 꽤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올해 꼭 그 경찰대에 들어가셔서 내년에 행정안 선택 안 하면 되니까 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법을 새로 공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럼 40번 볼게요. 40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40번 문제는 20년 지방직 7급 문제예요. 최근 기출이죠. 그래서 우리 기출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왜냐면 우리 더 1, 2년 있다가 나오니까 확실하진 않으나 그래도 중요한 이슈이니까, 중요한 쟁점이니까, 중요한 테마니까, 죄송합니다. 중요한 테마니까 적어도 기출에 나와 있는 정도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오케이, 되셨죠? 하나씩 볼게요. 현지 1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그죠? 맞죠? 얘는 지방자치법 159조 1항 2항이에요. 제가 2항을 안 달았는데 2항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예요.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에 2번 설립뿐 아니라 규약 변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거는 지방자치법 164조 1항 규정 내용인데, 이거 준용 규정이죠. 준용 규정. 설치 같은 경우에는 159조 1항을 준용한다는 거죠. 164조 1항이 조문 달아놨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좋은 문제니까. 아니죠. 이거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릅니다. 이것도 좋은 문제고, 지방자치법 164조 2항. 오케이, 되셨죠? 4번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지방자치법 163조 1항입니다. 163조 1항 단서 규정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이 문제의 정답률은 75%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께서 물론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 공부하시면서 알고 계셨던 분들 계셨을 것이고, 작년 7급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풀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은 2번이고 20%의 분들이 2번을 선택해 주셨는데, 아마도 이거는 조문이 익숙치 않아서, 그러니까 오늘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조문이 익숙치 않은 문제들이 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골라주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좋은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게 트렌드일지, 이게 쭉 그렇게 갈지, 패션일지, 단순한 뭐 한두 번의 이런 현상일지 알 수 없으나, 그래도 문제가 다시 처음 제가 강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1강 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학 과목이 72기부터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 지엽적이거나 어렵게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문제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험생이고, 수험생은 보수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으나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법령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숙지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되셨죠? 오늘 이렇게 해서 8문제를 다 빠른 속도로 알아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조문 문제잖아요. 조문 문제는
저희가 법치행정의 원리를 제가 또 7회차 때인가요? 8회차 때인가요? 법치행정의 원리라서 뭐 저희가 수용하는 부분이라서 딱히 설명드릴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이면 논리를 갖고 인과관계 속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법령 문제는 누가 받니 안 받니의 문제니까 그래서 아마도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저희 행정학 이순환 1회부터 9회까지 잘 따라와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쉬시고 목요일부터 한국사 이순환 들어가시죠. 한국사 이순환도 가능하시면 빠지지 마시고 다 모여서 진짜 시험장처럼 시험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4월 15일부터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확실히 맞을 거예요. 그거는 일정표는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경찰학 이순환이 하잖아요. 경찰학 이순환도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틀린 문제, 그날 모의고사 본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그때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렉스터디 진도별 모의고사 행정학 이순환 정답률 낮은 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렉스스터디 행정학 경찰학전임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